네, 힘기 친구의 성공이 나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벗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던가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이나 내가 더 잘났어야 했는데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셨나요? 어쩌면 역사 속 수많은 친구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한 시대와 사회를 뒤흔들고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조선시대 두 벗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투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심리적 궤적을 추적하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누구나 입신양명을 꿈꾸던 그 시절이었죠. 과거 급제는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한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과 같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물론이요, 심지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치열한 시대 속에서 두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굳건한 우정으로 맺어진 벗, 바로 선우와 후우였죠. 그들은 아직 관복조차 입지 못한 평범한 유생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드넓은 세상과 백성을 향한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경전을 탐독했죠. 낡은 책장 사이로 묵향이 번지고 두 젊은 학자의 뜨거운 열정은 새벽 공기마저 데우는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 어려운 대목을 설명해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까지 학문을 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잠이 들기도 했겠죠. 좁은 서당방 안은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향한 찬란한 꿈을 함께 그렸습니다. 선우는 총명하고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뛰어난 문장력까지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붓끝에서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생동감이 넘쳤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후우는 끈기와 성실함으로 무장한 선비였습니다. 비록 선우처럼 번뜩이는 천재성은 없었을지언정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굳건한 의지로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재능을 지녔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선우는 후우의 끈기를 본받으려 했고 후우는 선우의 번뜩이는 재능에 감탄하며 스스럼 없이 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거 시험을 앞두고는 서로의 합격을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정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함께 꿈을 꾸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던 그들의 젊은 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언젠가는 함께 조정에 나아가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다짐했죠. 백성을 위한 큰 뜻을 펼치겠다는 순수한 열정은 그들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순수하고 아름다운 길만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친 파도를 만나듯 그들의 우정에도 서서히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출세하여 뜻을 펼치리라 믿었던 그들의 꿈은 현실의 냉혹한 장벽 앞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성공의 물결을 타게 된 이는 바로 선우였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는 다른 벗들보다 한 발짝 먼저 관직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선우가 높은 관직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후우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내 벗이 성공했으니 나도 곧 뒤따라갈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후우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좁은 서당에서 책을 붙들고 있는데 친구는 이미 저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연회에서 칭송받는 선우를 보며 웃고는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커지는 선우의 명성과 그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처지. 후우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하는 날들이 늘어갔을 겁니다. 선우가 베푸는 사소한 호의조차도 후우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걸까요? 이렇게 맹세처럼 굳건했던 그들의 우정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그림 위에 드리워진 순간이었죠. 벗을 향한 미묘한 감정의 균열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깊고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 한구석에 피어나는 작은 그늘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시기심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 그의 모든 이성과 양심을 태워버릴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선우의 빛나는 성공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을 테니까요. 그에게 선우의 존재는 더 이상 함께 꿈을 꾸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하는 거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후의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마침내 독한 씨앗을 뿌려 선우를 향한 파멸에 더들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뒷담화나 비난을 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우의 몰락을 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사회는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암투와 파벌 싸움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한번 시작된 질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져가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었던 겁니다. 후우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만한 세력을 찾아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밀실에서 다른 정치 세력의 인사들과 만나 선우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모함할 계략을 꾸미는 데 몰두했죠. 선우의 사소한 실수나 과거의 일을 부풀려 치명적인 공격으로 둔갑시키거나 심지어는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친구를 향한 애정이나 존경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선우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우가 심어놓은 독한 계략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조정에는 선우를 비난하고 그의 청렴함을 의심하는 상소문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그의 공적은 한순간의 허위로 그의 청렴함은 위선으로 둔갑하며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선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한 번 불붙은 모함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선우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졸들에게 붙잡혀 궁궐문을 나서는 선우의 초점 없는 눈빛. 그를 멀리서 싸늘하게 지켜보는 후우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은 아마도 그들의 우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친구의 몰락을 직접 목도하며 후우의 마음속에는 일시적인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들었을 테죠. 그토록 바라던 친구의 추락을 보면서도 과연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선우는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가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외딴 곳에서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웠던 친구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밤낮으로 고뇌했을 겁니다. 한편 선우의 몰락 이후 잠시 권력을 얻은 후우는 겉으로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얻은 권력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을 테죠. 진정한 친구를 잃고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디쓴 독으로 그의 영혼을 좀먹어갔을 뿐이었죠. 이처럼 한번 시작된 질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져나가 결국 두 친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순수한 존경과 애정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우정은
한 사람의 성공과 다른 한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조선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암투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잠시 건좌에 앉았던 후우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겉보기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했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낮 동안 그를 옥죄는 공허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안을 단 한순간도 맛보지 못했겠죠. 손에 쥔 권력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그의 손을 태웠고 달콤해야 할 승리는 오히려 쓰디쓴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후우는 자신의 욕망이 낳은 결과 앞에서 고독하게 고뇌하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갇히고 말았을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권력은 늘 변화하는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후우의 권세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죠. 그가 선우를 모함했던 방식처럼 또 다른 시기심과 정적들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를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자신이 뿌렸던 질투의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격이랄까요? 후우는 자신이 선우에게 가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잔인하게 반복되는 법이죠. 그의 말년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고 쓸쓸한 비극으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그를 따랐던 이들마저 이해타산에 따라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유배당한 선우와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떤 비극을 겪었을까요? 가장의 부재는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자 혹독한 사회적 낙인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어린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싸늘한 시선과 멸시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후우의 어긋난 욕망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후우의 내면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테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두 친구가 함께 꿈을 키우며 학문을 탐구했던 그 서당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정겹게 경전을 잇던 목소리도 뜨겁게 미래를 논하며 밤을 지새우던 열기도 모두 사라진 채 차가운 먼지와 세월의 흔적만이 가득했겠죠. 한때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깨진 기와와 무성한 잡초만이 과거의 비극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순수했던 우정의 맹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파괴된 흔적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우정처럼 찬란했던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서에는 이 두 인물의 비극적인 운명이 짧고도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함에 빠져 유배되었고 또 다른 이는 그 대가로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고요. 간결한 몇 줄의 문장 속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벗의 순수한 우정이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그림자 아래 어떻게 산산조각 나버렸는지에 대한 깊은 사연과 인간적인 고뇌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들의 운명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라는 것을요. 결국 선우와 후우,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외딴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잠시 권력을 얻었으나 영혼을 잃은 채 평생을 후회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을 테죠. 그들은 서로를 향한 순수한 우정을 잃었고 각자의 명예를 잃었으며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안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낳은 파괴적인 결과는 이토록 허무하고 잔인하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의 적이나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시기심과 질투라는 어두운 그림자와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더불어 스스로의 감정을 성찰하고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전 대본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선우와 후우, 한때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디였던 두 인물의 이야기는 결국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쓰디쓴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외딴 유배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가족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깊은 슬픔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재능을 시기하고 결국 그의 파멸을 꾀했던 후우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잠시 손에 넣었던 권력과 명예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선우의 원망 섞인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이미 깊은 상처로 얼룩져 평생을 후회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파괴한 우정의 잔해 위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시간이 흘러 후의 비열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거나 혹은 그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질투와 모함에 희생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시기심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으니까요. 역사는 이 두 벗의 비극적인 운명을 단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 욕망의 잔혹함과 우정의 허망한 파괴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한때 함께 꿈을 키우고 밤늦도록 학문을 논했던 그 서당은 이제 황량한 바람만이 오가는 텅 빈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변질된 우정이 남긴 쓸쓸한 그림자와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의 후회뿐이죠. 가장 가까운 벗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친구야, 네가 부럽다는 그 순수한 감정은 이미 파괴적인 증오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선우가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는 바로 그 순간, 후우의 마음속에는 잠시의 승리감과 함께 인해 밀려오는 공허함,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우정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피어나는 시기와 질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취약하며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 두 벗의 비극적인 우정 이야기는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간관계의 단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화려한 성공에 막연한 부러움을 느끼고 친구의 성취에 진심 어린 축하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피워 올리지는 않나요? 여전히 우리는 친구야 네가 부럽다는 그 복잡한 감정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진정한 우정의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어두운 감정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일 겁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때로는 쓰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의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